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매매, 거래의 심리학. 이것은요, 잭 스웨거의 그 타이밍의 승부사에서 나온 것을 편집, 요약한 겁니다. 자, 거래, 트레이딩의 심리학 편은 해외 선물 시장의 세계인 탑 트레이더 잭 스웨거가 직접 인터뷰한 내용들을 통합하여 공통적인 심리에 대해 요약 편집한 내용이며, 일부 부족한 부분은 제가 추가로 부연 설명했으며, 본 내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편집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요, 생활 환경 개선입니다. 이게 트레이드에 입문하면, 우리가 해선 트레이드에 입문하면 트레이딩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즉, 트레이딩에 초점을 맞추어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시간 등 철저한 루틴이 짜여져야 한다.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과 원만한 관계 개선이에요. 배우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지 아무래도 정서적 안정이 되어 초기 공부에 집중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함께 하는 사람들하고 웬만한 관계 개선이죠. 해외섬, 이제 직장 있는 분들이 해외섬을 한다면 아무래도 지금 가족들은 반대하겠죠. 그러나 그것을 잘 설명하고 설득함으로 인해서 원만한 동의를 얻어 하는 게 더 좋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금 출세의 안정성입니다. 부족한 재정 상태에서는 공부에 집중하고 전념하고 트레이더의 숙련 기간 및 초기 손실을 갈 수 있는 수준의 여윳돈이 있을 때 소액 매매를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빚을 지고 빌려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트레이딩에 심리적인 문제점이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해선 시장의 네 번째, 해선 시장의 이해와 기술적 분석 공부. 처음 입문하여 사전 지식 없이 트레이딩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죠. 충분히 해외 선물 시장의 철학과 기술을 습득한 뒤에 모의 매매 등을 통해 실전 예비 연습을 한 뒤에 이제 거의 8, 90% 승률이 있다 하면은 그때 실전에 임하도록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트레이딩에 대한 강한 신념과 욕구가 있어야 돼요. 트레이딩, 거래하는 것에 대해서. 이 트레이더는 항상 거래에 참가할 필요는 없다. 쉬는 것도 하나의 매매를 쉬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그랬죠. 어떤 이유에서든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느끼거나 내키지 않을 때는 거래를 하지 말아야 된다. 제가 이제 항상 하는 말이 그러죠. 함부로 매매하지 말고 마음에 드는 자리가 왔을 때 내가 그 차트를 아는 자리가 왔을 때 진입하라. 난해한 자리는 들어가지 마라. 이런 말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시장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확신, 이게 중요하죠. 확신뿐만이 아니라 거래하고 싶은 강한 욕구도 있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이 확신이 어디에서 생깁니까? 우리가 차트 이형과 차트의 핵심 패턴을 완전 숙지한 뒤에는 확신이 생기겠죠. 또한 그로 인해서 강한 욕구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 대부분 뛰어난 트레이더는 이 두 가지 확신과 욕구를 항상 가지고 있었다. 여섯 번째는 손실을 감당할 수 없을 때는 거래를 하지 말라.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손실을 감당할 수 없을 때 거래하는 것만큼 확실하게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이야기하죠. 손실을 감당할 수 없는 자금을 갖고 있어. 이럴 때 거래하는 것은요, 확실하게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만약 트레이더가 거래하는 자금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면, 당장 내가 월세금이 나간다든가, 전기세나 등등, 중요한 부분에 써야 될 이 부분이 돈이라면, 여러 가지, 이런 돈을 쓰면 그 심적인 압박감이 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된다.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다 해도, 심리적인 리스크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손실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라는 이야기 있어요. 우리가 한번 손실 몇 번 보다 보면요, 손이 안 나가죠. 자, 이래서는 안 되는 중요한 자금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 것은 결정을 어렵게 하는 부정적인 심리 상태로 내몰거나 거의 확실히 실패를 보장한다 그래요. 또한 손실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한 그것은 손실이 아니다. 거래대학,
트레이딩 대학의 등록금으로 생각하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중요한 자금을 가지고 매매하는 것은요, 실패를 확실히 보장한다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보통 매매에 있어서 약간의 손실은 우리가 손실로부터 뭔가 배울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그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미래의 손실이 아니다. 손실로부터 배워라. 저는 이제 손실이 날 경우에는 왜 손실이 났는지, 또 수익이 났으면 수익이 났는지 그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지하고 넘어갑니다. 110패턴 반복 훈련이 상당히 중요하죠. 트레이딩은 실로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일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매매하다 보면 매매 우리가 집중 몰두하죠. 완전히 어느 정도 그 에너지가 필요로 하는데 이게 뇌 에너지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매매를 하다 보면 순간의 선택력이 확률이 낮아져. 왜 그냥 뇌 피로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휴식을 하여 에너지를 보충하라. 그래서 휴식도, 쉬는 것도 하나의 트레이딩 전략이라, 이런 말이 있죠. 그 다음에 9번째는 인내, 기다림의 미학이라 하죠. 인내. 많은 슈퍼 트레이더들이 강조하는 성공적인 필수 요소. 이게 아주 중요하죠. 인내라는 거.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거. 또 이런 이야기 있죠. 트레이딩은 타이밍이다 하죠. 자, 거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강력히 이끄는 거래가 있을 때까지 기다림으로써 수익의 기회를 상당히 개선할 수 있다. 그 다음에는요, 레버리지에 관한 건데, 자, 계약수가 시장의 변동성에 맞추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게 레버리지의 중요성입니다. 우리가 이제 레버리지라는 것은 지렛대 효과죠. 지렛대 효과. 선물의 꽃이죠. 해외 선물 시장의 꽃인데, 이건 참 잘 써야 되죠. 자,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수익이든 손실이든이 계좌 잔고가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10계약이다 하면요, 예를 들어서 풀로 때릴 때 한 5계약을 쓴다든가 5계약을 쓰고 나머지 5개를 남겨놓는 거예요. 남겨놓는 거. 만약을 대비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차트를 잘 알다 보면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건 확실한 자리다. 그걸 알 수가 있거든. 그럴 때는 10계약 풀로 써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짧게 제가 이제 단타 다계약을 집중 훈련해라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 거래는 이익이나 손실 모두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내의 계약수로 제한해야 된다는 규칙을 만들라. 11번째, 정신적 훈련을 항상 정서적으로 안정을 취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제가 항시 우리 해선 트레이더는, 또 특히 데이 트레이더는 정서적 안정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날에 생길 트레이딩의 갈등에 대해서 미리 연습해야 된다. 우리가 트레이딩을 한다는 것은 갈등의 연속이죠. 자, 진입할까 말까, 청산할까 말까, 내 판단이 옳은지 그런지, 이런 갈등이 있어요. 이게 트레이딩의 갈등이라는 거야. 이것은 매번 일어나는 것이니까 그날 우리가 트레이딩을 시작하기 전에 이 갈등이 미리 있으리라는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 뜻이에요. 자, 트레이딩 하기 전에 정신을 편안하게 해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주의를 잘 정돈하는 것은 그날의 긍정적인 자세로 일하게 된다. 이게 이제 마인드 컨트롤이죠. 그 다음에 감정 관리. 이 감정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 이익이 나면 흥분되죠. 흥분하는 것도 그다지 좋은 것은 아니다. 돈을 잃을 때는 잃기 때문에 당황하죠. 그러나 돈을 수익이 났을 때는 이것을 지키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죠. 염려를 한다 그 말이에요. 염려 또한 이건 흥분되는 겁니다. 나는 거래할 때 이 감정을 봄에 비유한다. 봄에 비유한다. 계절 봄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죠. 봄에 비유한다. 감정에는 기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감정이 기복이 있을 때는 흥분되지만 결국 봄은 여름이 옴으로써 끝나게 되죠. 그것을 생각하라는 이야기야. 그 감정의 기복은 얼마 가지 못한다는 거야. 자, 흥분을 가라앉히고 감정의 청력열차. 그러나 그것도 여러 번 타다 보면 그다지 재미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와 비슷하다 그 말이죠. 온통 거래에 집중하고 결과에 개의치 않다면 감정의 기복은 낮아진다.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우리가 거래에 집중하고 내가 충분한 실력을 쌓아 있으면은 그 결과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감정의 기복은 별로 없어요. 저도 이제 옛날에 보면 올해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수익 날 때는 흥분되고 그랬죠. 지금은요, 그냥 보통 일상이야, 일상. 자,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에 지친 사람들에 대한 충고.
뭐든지 간에요. 너무 앞만 봐서는 안 돼.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우주는 굉장합니다. 우주. 그러나 우주는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 여기에도 있었고 당신이 죽은 후에도 여기 있을 겁니다. 그런 견지에서 보면 당신의 문제는 하찮게 보입니다. 별거 아니다 그 말이죠. 스트레스는 응당 우리가 겪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라. 자, 예를 들면 비디오 대여점에서 공포 요가를 빌리면 공포를 느낄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화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그 예를 든 내용이죠. 그런 태도를 인생에 대해서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둥바둥 살죠. 내일 곧 뭐가 무너질 것 같이.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함부로 하늘이 무너지거나 그런 일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죠. 또 그러니까 걱정이라 하는 것은 걱정, 스트레스 이런 게 다 걱정이겠죠. 이것은요, 미래에 닥칠 것들이야. 근데 그 닥칠 그런 것이 우리한테 현실적으로, 그럼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머릿속에 상상일 뿐이다, 이 말이죠. 자, 이제 탑 트레이더에게 물어봤어요. 오늘 다시 트레이더로서 새로운 출발을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처음 거래를 시작했을 때는 내가 사용하는 시스템, 어떤 기법이죠. 시스템에 대한 염려를 했고, 두 번째는 이용 관리와 변동성 관리에 대한 것이었고, 세 번째는 거래 심리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 그런데 이제 보세요. 만약 내가 다시 일을 한다면 그 순서를 정반대로 하고 싶습니다. 나는 투자 심리, 우리가 트레이딩 심리라죠. 심리야말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이용 관리, 그리고 제일 마지막 가장 덜 중요한 것은 진입과 청산인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죠. 처음에는 기술이고 그 다음에 심리, 그 다음에 우리가 트레이딩 할 때는 기술과 심리가 통합돼서 실행력이 나온다 그랬죠. 심리 강의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투자 심리에 대해요. 이 책 전체는 타이밍의 승부사를 이야기합니다. 일관된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심리 상태가 거래에서의 성공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더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신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그것이 없는 성공은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해외 선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올바른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된다. 곧 사람이 돼야 해외 선물도 성공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만약 거래가 긴장, 우리가 긴장하죠. 두려움, 손실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자괴감, 좌절, 실망, 그리고 어떤 시장에 대한 복수, 이게 분노의 원천이 됐다면 어떤 매매에서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뭔가가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감정의 기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절대 감정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어떤 수익을 올렸다 하더라도 거래에서 부정적인 감정 상태에 도달했다면 그것은 사실 그 게임에서 진 것이므로 거래할 때는 항상 거래를 즐겨야 한다.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한 적이 있죠. 우리가 이제 교육생한테 모의를 시킬 때 모의는 실전같이, 그런데 이제 다시 실전에 임했을 때는 실전을 모의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게임을 즐겨라 하는 거죠. 즐겨라. 이게 상당히 어렵죠. 왜? 자기 자산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어느 경지에 도달하면 이게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자, 트레이드의 열정과 정력, 집중, 헌신, 정력, 집중, 헌신, 그리고 자제력을 거래하는 데 총동원해라. 집중, 몰두하라 하는 이야기예요. 일단 그렇게 하면 자세한 결과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수익이겠죠. 예. 시장을 마치 영화 보듯이 대하라. 인생을 영화 보듯이 하라. 영화 볼 때 인생을 즐기고 동시에 인생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이제 큰 의미에서 생각하면요, 그 안에 적은 의미가 들어있겠죠. 그 적은 의미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으로서 아주 사소한 걱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안목을 키우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관찰자라는 것이 있어요. 자기 관찰자. 자기가 자신을 관찰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든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자기를 관찰하는 이 자체가 아주 중요한 그 원인이 뭐냐면요. 사람들은 자기 합리화를 하기 때문에 자기 관찰을 하기가 힘들어. 근데 자기 합리화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가 자기를 관찰하는 거야. 저번에 강의에서도 기술과 심리를 반복 훈련 시 기술과 심리를 동시 평가 훈련하라 했죠.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6번째는 당신이 돈을 벌어 마땅함을 믿어라. 자, 거래하는 것은 우리가 트레이딩하는 이 세상의 최고의 비즈니스입니다. 이 사업처럼 흑과 백이 뚜렷한 사업은 없습니다. 자, 옳거나 틀릴 뿐입니다. 그래서 이진법이라 했죠. 그리고 우리 데이 트레이딩은요, 뭐 1시간이 됐든 30분이 됐든 1분이 됐든 그 자리에서 딱 끝나죠.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그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흑이냐 백이냐. 그래서 우리가 그 교훈을 받아들여서 손실이 나든지 수익이 나든지 그 원인을 분석해라 하는 것이 제가 항시 했던 이야기죠. 거래는 완전히 자신의 재능과 능력에 의존하기 때문에 아주 매력 있는 것이다. 이 말에 저도 매력이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벽산 파이프를 운영할 당시에 직원들이 뭐 3교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보면요, 직원들의 문제 때문에 내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제 제가 사업하면서 저로 인해서 내가 선수하고 하는 것은 다 성공을 했는데 남의 의지하고 뭐 투자하고 이건 다 실패했어요. 그런 경험이 좀 뼈가 아팠죠. 자, 그 다음에 실수에 대한 자체, 이게 또 이제 중요합니다. 자, 사람이 할 수 있는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파괴적인 것은 과거 실수를 자책하는 것이다. 저도 지금 그런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요, 자책하는 것이다. 실수를 반복적으로 자책한다면, 이런 실수를 반복적으로 자책한다면 결국 부정적인 메시지는 마음속에 뿌리 박고 행동을 변화시키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 지금 여기서 말한 것은 트레이딩에 대한 실수입니다. 트레이딩에 대한 실수, 이걸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사람을 어렵게 만들어 움직이지 못하게끔. 자, 손실에 대한 두려움은 순전히 심리적 문제의 동결 상태. 얘기에 나오네. 심리적 문제의 동결 상태가 되는 것이다. 자신을 긍정적 심리하라, 체면하라.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가 손실을 여러 번 경험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뻔히 수익이 나는 자리인 줄 알면서도 손이 안 나가는 거야. 이게 심리적 문제의 동결 상태인데, 이게 손실을 자꾸 보다 보면 이게 이제 우리의 그 잠재 의식 속에 이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잡게 되면 이런 심리적 문제의 동결 상태가 일어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번째 한번 보시면요. 여기에 나오네요. 나오네. 잠재의식에 대하여. 여기 잠재의식이죠. 잠재의식에 대하여. 잠재의식이 의식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랬죠. 잠재의식이. 의식을 극복해. 잠재의식과 의식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의식과 잠재의식이 서로 가까울수록 거래에서 승리하기가 수월하다. 승리를 계속하기 위해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이 돈을 벌어 마땅하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마땅하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가 노력했다는 걸 의미하죠. 그러면 돈을 벌어 마땅하다는 것을 잠재의식 속에 믿어야 된다, 이 말. 거래에서 손실이 나면 매번 그 기억은 그것을 잠재의식 속에 각인한다. 손실이 크면 클수록 인상과 고통이 깊어진다. 때는 결과는 그러면은 이러니 잠재의식 속에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 쌓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래할 때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두려움이 생기고 움직일 수 없게 되는데 이것은 잠재의식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것을 넣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이 문제는 당신의 잠재의식이 새로운 방법이 옳다는 직접적인 결과들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수익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치기 전까지 계속해서 당신을 괴롭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툴툴 털고 그 다음에 조그만 수익이라도 수익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서 그 잠재의식 속의 손실의 두려움이나 이런 것을 점점 없애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9번째, 트레이드의 임무란 무엇이냐? 우리가 기법, 즉 말하면 매매할 만한 쓸만한 방법을 개발하라. 이 방법에서 합리적인 거래 계획을 추출하라. 이 합리적인 거래 계획이라는 것은 제가 전번 강의에서 이건요, 차트를 알지 못하고는 여러분들이 이거 추출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핵심 패턴은 뭐라 했어요? 시나리오를
만든다 그랬죠. 시나리오를 뭐라 했죠? 방향성과 진폭이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금 관리 방법을 포함하여 이 계획에 의한 규칙을 공식적으로 만들어라. 이게 이제 리스크 관리인데요. 그런 이 리스크 관리라는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트레이딩 하면서 자금 관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우리가 트레이더로서 1인 기업으로서 리스크하는 관리, 그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계획을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철저히 검증해. 즉 말하면 검증하라 그랬죠. 검증하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차트도 제가 실전을 통해 배운 이론을 확증하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포트폴리오나 우리가 자금 리스크 관리도 똑같은 규칙을 만들고 공식을 만들어서 그것을 철저히 검증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 계획을 고수할 수 있도록 연습하라고 그랬죠. 연습. 반복적인 연습. 제가 차트도 복귀 차트 및 핵심 패턴 반복 차트 강의를 계속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연습만이 살 길이거든. 그래야 검증이 될 거 아니에요. 그 계획을 실행하지, 그러나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세계에서 가장 좋은 계획도 쓸모가 없을 것이다. 아니, 지키지 않는 계획이 뭔 필요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실패한 트레이더와 성공한 트레이더의 어떠한 공통점이 나옵니다. 자, 우선 실패한 트레이더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특징은, 자, 첫 번째, 실패한 트레이더의 특징 순서를 보면요. 특징 순서입니다, 이게요. 거래의 실행을 못해. 그 다음에 차트를 보는 눈이 약해. 그러니까 지식에 대한 결여. 이건 뭐냐면 시장의 철학과 혜선시장. 그러니까 이게 거래 실행도 어렵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어렵다 했고, 기술적 분석도 어렵다 했고, 그러니까 자신감 결여는 자연적으로 생긴 거 아니에요? 그게 자신감이 부족이 생기고. 그러니까, 혜선 트레이딩에서 트레이딩에 시나리오가 없어. 거래 계획이 없다 이 말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개인적인 이유가 있고, 일곱 번째는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충분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지 못했다 하는 것은요, 예선 트레이더는요 무조건 지적 자산이에요. 무조건 알아야 돼. 차트를 잘 알고 거기에 맞는 자기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노력을 안 하니 자연적으로 이런 것은 당연지사죠. 그러나 이제 성공한 트레이더의 핵심적인 특징은 뭐냐? 일관성이 있어. 그 다음에 인내를 해. 그 다음에 위험을 감수하려는 태도와 창조적 상상이 있었다.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럼 창조적 상상이라는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뭐냐? 거래를 예를 들면 깊은 잠 속에서, 침잠 속에서 자신이 자신의 방법으로 적용하고 그 방법이 성공적으로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광경을 상상함으로써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제거할 수 있고 성공 확률을 높여준다. 이 방법은 최고의 운동선수들이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공한 트레이는 다 노력하는 자들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차트에 대해서 선물의 철학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집중 몰두하게 되니까 꿈에서도 나타나. 꿈에서도.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침잠이라 했죠. 침잠. 여기 보면 침잠. 깊은 잠 속에서도 자신의 방법으로 성공한다 그 말이야. 자신의 방법으로 적용하고 그 방법이 성공적으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야. 꿈에서도. 이러한 광경을 상상함으로써 잠재의식 속에 부정적인 이면을 제거할 수 있는 성공하고 성공 확률이 높다. 이게 이제 창조적 상상이라고 해요. 그럼 창조적 상상이라고 어디서 나오냐? 지적 자산을 배워야지, 알아야지 이것도 나온 거 아니에요? 예, 상식적으로. 예. 자, 그 다음에 22번째는 트레이더의 행복하기 위한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 봤더니,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다. 자기 규율이죠. 자기 관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트레이더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거래 계획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까 이야기한 트레이딩의 시나리오가 없어. 왜? 시나리오를 만들 수가 없어. 이러한 가정하에서 트레이더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거래 계획을 세우는 일이다. 일단 거래 계획을 세우면 자신의 방법에 대한 자신감을 얻기 위해 검증을 해야 돼. 뭐든지 검증이 돼야 되겠죠. 제가 항시 우리 트레이딩의 진입과 청산에 근거와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이게 검증이에요. 거래에서 성공의 장애물로 잠재의식의 역할이 중요한데, 잠재의식의 신념이 한 개인의 행동을 통제한다. 이게 잠재의식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 보시면요. 자, 트레이더가 아무리 훌륭한다 해도, 훌륭한 방법을 개발해도, 우리가 잠재의식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여전히 남게 된다면
이 과거의 경험에 근거한 이런 생각은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 이런 현상을 두려움의 동결 상태로 한다. 아까 이 내용도 이게 나왔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배운 만큼 긍정적이 됩니다. 왜 그냐면 긍정적이 왜 되는가? 아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까. 잠재의식의 새로운 현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 필수적이다. 확실한 믿음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확실한 믿음을 줘야 돼. 의식과 잠재의식이 조화를 이룰수록 성공 확률이 크게 된다. 우리가 의식 속에서도 우리가 차트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해외 선물 시장에 대해 철학에 대해서 익히고 하죠. 이게 잠재의식 속에서도 영향을 미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래를 함으로써 수익이 나면 한마디로 이 의식과 잠재의식이 조화를 이루어서 더욱더 성공할 확률이 크게 된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조화를 이루는 방법으로는 자기 체면, 자기 체면은 제가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이해가 좀 됩니다. 자기 체면이나 깊은 침잠, 깊은 잠 속에서 선몽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창조적 상상이다. 우리가 믿는 것이 된다, 그죠? 우리 자신은 우리가 항상 믿어왔던 것이 된다. 이런 과정을 받아들인다면 외심적인 측면이 거래에서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이 내용들은요, 좀 시간이 갔습니다만은, 잭 스웨거 세계인 탑 트레이더죠. 거기서 세계적인 해외 선물 트레이더의 탑 트레이더 그분들과 대화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갖다가 심리학적으로 좀 정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의 들으시고 자기는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매매에 도움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의를 마칩니다.